황룡사 정단과깁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1차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리어 5단의 질주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 한국의 세 번째 주자로 김다영 3단이 출격을 했었는데요. 분명 다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네. 결과는 아쉬웠어요. 네, 김다영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세계대회 출전인데 네. 역시 너무 좀 떨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큰 실수를 범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또 리어 선수가 오전에 일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을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오유진 선수가 출격한다고 합니다. 먼저 황룡사 정단과깁의 대회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승 상금 45만 위안, 중국위협회 중국 장수성 장현시 인민정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황룡사 정단과깁입니다. 네, 이 대회는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고요. 중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입니다. 대회 기간은 2번에 나누어서 개최하는데요. 9일부터 11일까지 첫 번째 대회가 치러집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이 총 4번, 한국이 3번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재미난 점이 한국이 홀수로 좀 우승을 했던 적이 많았고요. 중국은 짝수회에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연승을 했던 팀들이 우승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이 일단 기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네. 자, 리어 5단의 활약으로 중국 선수들은 모두 생존해 있고요. 한국은 최정 오유진, 일본은 후지사와 리나와 우에노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리어 선수가 승리를 거둔 선수들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일본의 뉴에이코, 김미리 선수, 셰이민, 김다영, 왕징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다 불계승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수를 보시면 이제 백수도 있지만 굉장히 백수 이내에 불계승을 모두 거뒀다는 것은 리어 선수가 힘바둑을 구사하기도 하고 네. 컨디션이 그만큼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긴 수순이지 않은 대국으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국하는 한국의 오유진 선수에게 있어서만큼은 좀 단명국보다는 장명국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유진 선수가 굉장히 큰 장점이 종반의 끝내기 능력입니다. 네. 아마 여자 선수 중에서 오유진 선수가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초반에 어떤 예봉을 잘 피해가면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그런 좀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작년 황룡사배에서 리어 선수의 연승을 막아낸 기사가 또 오유진 선수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도 바둑은 3시 반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포석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1차전 마지막 대국. 자, 돌가리기 결과 오유진 5단이 100을 주게 됐습니다. 네. 일단 리어 선수가 다시 흙을 잡았는데 리어 선수 입장에서는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전투를 즐기는 쪽은 대체로 이 흙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반면에 오유진 선수는 이제 계산에 능한 타입인데요. 네. 또 계산을 좋아하는 선수들은 또 백을 좋아해요. 나중에 덤이 큰 가치를 가지게 되죠. 네. 자, 그동안의 상대 전적은 2대2였고요. 하지만 최근 대국에서의 네. 승자는 바로 오유진 5단이었습니다. 네, 오유진 5단이 계속 이제 한국 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인데 김다영 선수도 그렇고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모두 21살이죠.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적보다는 작년, 올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성적을 봤을 때 오유진 5단도 네. 컨디션이 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근에 2018년 성적을 보면 11승 8패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대국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체력 관리라든지 이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어떤 한 해 특정 좋은 성적을 내면은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100이 3, 3에 들어간 거는 많이 나오는 그런 최근에 나오지는 형태인데 네. 양거침을 하자 손을 빼버렸습니다. 보통은 붙여가는 진행을 택하거든요. 네, 여기도 근데 손을 빼고 자, 보통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막히면은 큰일 난다. 절대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네. 백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했는데, 네, 이제 오유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쉽게 바꿔치기죠. 좌상은 버리고 네. 우측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도 기세로 일관하는 포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꽃 튀는 신경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세 대결도 있고 또 오유진 선수는 이제 그동안 리어 선수가 어떻게 두어왔는지 이제 봤죠. 그러면 어떤 이 전투형보다는 판의 변화를 확 줄이는 그런 변화를 좀 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재미난 점이 오유진 선수가 그동안 승리를 거뒀던 두 판에 있어서는 모두 개가 승부가 나왔고요. 획을 지고 반집과 한 집 반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죠. 미세한 바둑이 되면 오유진 오다는 굉장히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리어 선수는 뭐 미세하게 가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던지고 말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가는 건 너무 골치 아프다 이런 유형의 기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둑 두는 형으로만 보면은 오유진 선수는 뭐 감탄은 하게 되지만 따라두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리어 선수의 바둑이 좀 더 좀 친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백이 여기를 벌렸는데 이쪽을 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쪽 모양도 넓히고 상대 모양을 이제 좁히는 가장 좋은 자리인데 보통은 이 화점을 기준으로 한 요 정도까지 가는데 한 발 더 갔어요. 이 모양은 이제 백이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 발 더 벌리면은 집은 커지지만 백이 들어왔을 때 흙이 부담이 생기겠죠. 리어 선수가 이제 전투를 유도하는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서로 변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앙을 눈목자로 한번 물어왔어요. 네. 어제 김다영 선수 바둑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김다영 선수는 굉장히 전투형이죠. 변에 벌림 없이 그냥 바로 중앙 싸움을 했었는데 네. 역시 오유진 선수는 굉장히 정통파에 가깝습니다. 이론에 해박하고 굉장히 판을 좀 예쁘게 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변을 모두 차지하고 어쩌면 이제 책에 나오는 대로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귀를 붙여서 물어보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흙이 중앙에 눈목자로 둔 거는 쉽게 백이 받아주게 되면 이쪽을 두겠다는 얘기죠. 네. 여기를 좀 흙은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고 백은 좀 붙였다라는 것은 최소한 받아주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가 되는 형태인가요? 네. 지금 백이 붙여서 호구 친 거는 패를 유도하는 건데 이 모양은 실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 바둑에 보면은 고수들이 꼭 이렇게 패를 걸어오면은 너무 무서워해서 단수를 안 치죠. 지금 흙이 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뭐 있거나 네. 느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일단 여기서는 패를 하는 게 정수고 패감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패를 흙이 만약에 져도 큰 자리 두 번을 아무데나 둬도 유리합니다. 네, 초반에는 패를 거는 쪽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만 해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도 되나요? 이쪽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미리 둘 까닭이 없고요. 이제 손을 뺐을 때 나중에 패 맛을 남겨둔 거죠. 네, 백도 네. 하변을 협공해 가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굉장히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왜 그 자리를 두고 싶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바둑을 보면은 이제 여기와 여기는 어쨌든 서로 나눠 가졌죠. 여기하고 여기는 엇비슷합니다. 물론 흙이 약간 유리합니다만. 근데 여기를 차지함과 동시에 이쪽 모양과 여기에 대결이 되는데 일단 백이 가져가는 폭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오유진 선수는 판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을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네, 리어 5단이 또 뭔가를 네.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게 천재형 기사들이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끙끙대면서 네. 그냥 한 시간 내내 끙끙대면서 겨우 찾는 수들을 이 천재형 기사들은 그냥 쓱 1초 만에 쓱 둬버리는데 오늘 리어 선수가 최근에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수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 붙이기 위해서 위쪽을 해뒀던 건가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은 네, 일단 백은 받는 것은 좀 무난했던 거고 원래 이 반대쪽으로 젖혀서 이 싸움을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일단 오유진 선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바둑은 내가 한 10집 나빠도 종반으로만 끌고 가면 난 이긴다. 네. 뭐 그냥 한 집 반 집만 이기면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이고 10집 정도 불리하면 사실상 똑같은 거다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재미난 점이 오유진 5단의 네. 그 프로필에 있어서 본인의 기풍을 네. 두터운 공격형이다 이렇게 소개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중간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박용훈 구단 같은 그런 애교 같은데요. 네. 그런 건가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네. 박영훈 구단은 이제는 아무도 안 믿죠? 본인은 공격형이라고 맨날 우기고 다니는데.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오유진 5단도. 예, 박영훈 구단은 본인은 맨날 공격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끝내기 강자까지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공격형이었으면 이제 공격 강자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예,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죠? 자, 그래도 바둑은 중앙에 네. 두터움을 쌓아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유진 선수가 그냥 쉽게 그냥 대놓고 장기전입니다. 그냥 지금 아래쪽에서 여러분들도 이 아래쪽이 백에 돌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에서 쏙 살아버리면 그거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유진 선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슥슥 드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장기전으로 가자 그죠. 지금 형세는 일단 물론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변을 침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쪽이 10집이에요. 이게 10집. 흙도 이게 20집, 10집입니다. 그러니까 20집이죠? 그럼 여기 형태가 이제 10집은 나 있고, 이런 형태가 이제 직접 집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대략 한 5집은 봅니다. 15집이죠. 덤을 합치면은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즉, 백이 여기 뛰어 들어간 건 뭐냐면은, 네. 이쪽의 모양과 여기 모양만 엇비슷하게 가면은, 바둑 미세하게 간다. 이런 의미죠. 어떻게 해서든 좀 균형을 맞추고자 오유진 선수가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이제 어제 바둑을 보면은 리어 선수가 한 칸을 안 띄웠죠. 좀 더 네. 강하게 두어왔어요. 네, 여기 뒀는데 지금은 백이 어느 정도 안정한 다음에 바로 여기 두어버리면은 축이 성립하지 않죠. 네, 이쪽을 둬서 나가버리면은 지금 이쪽에는 백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리어 선수가 뭐 힘바둑이다라고 하지만 항상 최선의 수비는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작전의 기로일 듯 한데요. 지금은 이제 한번 뛰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간다면 좀 쉬어갈 수가 있고 또 이 고수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모양이 깨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모양이 깨지게 되면은 손해밖에 안 보니까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수들은 내 모양이 깨졌으면은 상대 모양도 똑같이 깨면 똑같다. 네. 이렇게 보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리어 선수가 이제 공격이냐, 우측이냐. 공격인데요. 네. 깨진 게 배 아파합니다. 네. 근데 이 날일자가요. 네. 역시나 그 건너붙이는 자리가 노출이 되어 그렇죠. 있기는 한데요. 약간 위험은 감수하는 건데 당장은 백이 뭐 처음부터 두진 못하겠죠. 자, 어쨌든 이 바둑에서는 어제하고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어제 바둑에서도 이제 김다영 선수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오유진 선수가 이제 탄탄하게 네. 대비를 잘 해놨습니다. 네. 자, 이것도 어제 두어졌던 그 바둑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제는 좌측이었다면 오늘은 네. 상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둬서 이제 끊게 되면은 이 당장 두는 것은 보시면 축이 백이 불리합니다. 흑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두려고 이럴까 생각하시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백이 여기 먼저 붙이는 게 굉장히 재밌는 맥입니다. 받아주면 축머리가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돌이 미리 와 있으니까 이 단수를 칠 때 네, 바로 축이 되죠. 네, 바로 걸리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또 흑도 걱정이 된다면 들여다보고 건너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있질 않고 네, 이쪽으로 이제 비켜봤습니다. 타오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두면은 한 점은 잡을 수는 있는데 이제 한 점을 잡더라도 예, 백의 모양이 훨씬 두터워져서 예. 네, 이거는 이제 흙이 요 1선과 2선에 생기는 집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네. 소탐 대실이군요. 자, 일단 네. 방향을 틀어서 우측으로 갔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 비해서는 좀 덜 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요. 쭉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두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파고 이후에 많이 좀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1선과 2선에 요 집이 생기는 것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어 선수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오유진 선수도 역시 좀 알파고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을 좀 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방향이 아니라면 네,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네, 무난하게 둔다면 여기고요. 오히려 아래쪽을 네. 받아두는군요. 아니면 중앙 네. 나래자로 저기요. 저 아래쪽이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받아주신다고 하길래 네. 받기 전에 좀 가르는 건 어떨까. 네. 이쪽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아, 이쪽이요. 네. 아, 무서운데요. 네. 아예 생각 범위 내에 네. 없으셨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면 해두고, 되는데 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 그런데 네.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 네, 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제가 이런 안 둔다라고 하면은 네. 꼭 두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저도 많이 좀 노련해져서 절대 안 둔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 들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게 약한 돌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약한 돌이 있으면은 싸우지 않는다. 이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바둑을 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이론이나 어떤 과거 경험에 좀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쪽에 약한 돌이 있어서 굳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긴 또 백돌이 있으니까요. 네. 또 어떻게 보면 패를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우화 쪽을 들어가서요. 네. 패를 걸고 두게 되면은 뭐 이런 데 팩감도 쓸 수 있고 네. 이쪽을 붙인다든지 이런 갈라가는 팩감도 많이 나오니까 일단 네. 오유진 선수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기회인 것 같긴 해요. 즉 흙이 여기 둔 게 어떤 공격적인 수가 아니죠. 이 돌은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권이 이제 백에게 처음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아, 네. 이렇게 단단하게 두나요? 네. 역시 오유진 다운 수네요. 네. 저희가 앞선 수순들을 네. 다 따라잡았는데도 지금 1시간이 넘게 지났거든요. 수순 진행이 그리 많이 되지 않았어요.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한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오유진 5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 대회에다가 또 단체전을 두게 되면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거짓말인데
꼭 동료들이 마음 편하게 둬 한마디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마음 편하게 두란 얘기인지 네. 좀 잘 둬보란 얘기인지 네. 그런 얘기를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부담이 팍팍 되죠. 이번 1차전은 최종 구단은 개인적인 네, 스케줄이 있어서 함께 동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생존해 있는 기사는 오유진 5단이 유일해요. 네. 근데 오유진 오단도 설마 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리어 선수가 이렇게 다 이길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보통 1라운드 때 한 3명, 많아봤자 3명, 보통 두어 명 나가는데 편하게 좀 갔을 것 같은데 오유진 선수가 어제 대국을 보면서 아마 김다영 선수가 당연히 이겼다라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하룻밤새 좀 마음을 추스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은 굉장히 좀 잘 짰고요. 준비가 잘 된 걸로 보여집니다. 리어 선수가 좀처럼 어떤 전투형으로 바둑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도 상변을 한 칸으로 네. 다가섰는데요. 네, 이제는 그 건너붙이는 자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뭐 리어 선수가 뜬금없이 웬 집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네, 여기를 두려고 두는 거죠. 아까와 같은 충머리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백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모양이 살짝 나왔는데 김다영 선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처리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흙의 모양이니까 이 정도 지분 주되 여기 단단하게 만드는 이 김다영식 이제 어떤 모양 정리법이고 뭐 또 하나는 굳이 한다면은 아주 그냥 세게 가는 게 도로 싸움을 걸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호구 쳤을 때 또 하나 노림 중에 하나인데 들여다보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큰 노림입니다. 네. 만약 이어서 두면은 이쪽 가르고 나와서 흙이 끊는다고 해도 이 호구를 친 이유 중 하나인데 단수를 쳐도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들여다보고 가르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이쪽도 좀 약해지니까 난전이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직하면서 네, 아주 노골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을 하나 붙이고 호구 네. 자리니까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싹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걸로 넘어가진 거예요. 네, 이쪽을 두고 막 끊으려고 해도 여기서 이쪽을 둘 수가 없죠. 네, 네. 끊어지니까 이어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류의 수법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좀 체면이 없을 뿐 막상 넘어가면 집도 생기고 네, 괜찮아 네, 보여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아, 오유진 5단은 좌상 쪽을 먼저 물어보는데요. 그 응수타진인데요. 아직 노림이 있는 자리인가요? 이거는 이제 응수타진이에요. 뭐냐면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네. 이쪽을 붙이는 수를 두던지 여기 두던지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두면 흙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지금 해둬야지만 이쪽에 이용을 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을 수도 네. 있나요? 백의 의도가 너무 뻔해서요. 받아주면은 백은 붙이고 싹 넘어가겠다 이런 의도여서 지금 변화를 구한다면 리어 선수는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네. 제가 보는 생각에서 이제 변화를 구한다면 네, 이런 데를 두거나 뭐 끊는다든지 해서 이제 난전을 이끄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백이 이쪽을 막더라도 이 모양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쪽을 이제 마늘모로 두게 되면은 양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어서 네.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뭐 어느 한쪽 단수 치고 막을 수는 네. 있는데 안에서 사니까요. 그렇죠. 단수 치더라도 결국 맛보기니까 이 한 점이 살아가면은 백은 이 주변을 뚫지 못하면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렵게 두는 것이 리어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는
이 어떤 이 판에 보는 이 관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리어 선수는 뭔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가는데 오유진 선수는 마치 우리가 이제 회를 썰듯이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아놓는 게 한 집이라도 득이다. 예, 그래서 두는데 아마 리어 선수가 100이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미 잡힌 거 뭘 또 쳐다보냐 이러면서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이 보는 관이 좀 다른 거죠. 당장에 수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조금만 집으로 득을 보겠다는 건데요. 네. 자, 리어 5단이 받아줄지 아니면 다른 변화를 구해갈지. 아직 뭐 상변의 백도 네. 떠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리어 선수의 스타일상 다른 변화를 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가 돼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학습법 중 하나가 이 바둑을 어쨌든 둔 거를 이 복기를 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가 돼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던 이 복기 중에서 가장 좀 재미있으면서 좀 놀라웠던 게 이창호 구단하고 이세돌 구단 복귀할 때가 제일 좀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이게 걱정돼서 내가 이 수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세돌 구단은 깜짝 놀라면서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네. 아, 받아줍니다. 네. 그러면 약간 득받네요. 아마 리어 선수도 받아줄까? 아니면 손을 좀 빼고 세게 둬볼까?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둔 게 결국은 흑이 여기를 두니까 백이 결국 여기도 흑의 약점을 찌르기 위한 어떤 급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이 살짝 백으로 이동을 했어야 합니다. 일단 막아두었기 때문에 얻는 이점 중 하나는 이제 이쪽이 다가왔을 때 100% 선수가 됩니다. 흑은 손을 빼면은 백이 이제 붙이고 둬서 네, 끊게 되면은 한 점을 잡아도 뒤로 넘어가니까 네, 이거는 이제 백이 아주 편하게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해 두는 것이 이제 굉장한 이점입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득을 받습니다. 상변에 또 넘어가려고 할 때는 네. 그 붙이는 교환이 있어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붙일 때 흑도 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물론 그렇게 둘 수는 있는데 이쪽을 막으려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둬서 호구 형태가 되면은 네, 흑은 자연히 밑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백은 모양을 쉽게 만들어 가니까 공격은커녕 이제 흑이 도로 약한 돌이 되죠. 자, 그래서 돌이 붙었을 때 이제 손을 빼는 거는 원래 굉장히 금기시 여기는 행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입장,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비상 탈출구가 하나 있죠.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고 넘어가는 게 비상 탈출구인데, 이쪽을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알기 쉽지만, 어쨌든 내가 처음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해요. 여기서 이제 백이 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데를 붙이는 게 가장 괜찮아요. 네. 젖히면은 둬서 한 점을 희생타로 써서 네, 지금처럼 이쪽을 품을 수가 있죠.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만 되면 최고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안 네. 될까요? 가능해요. 이렇게 두면 이제 흑도 버텨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결국 주도권은 이제 100으로 살짝 넘어오게 됩니다. 네. 단순 타개만이 아니라 네. 오히려 역으로 차단을 해가면서 흑 한 점도 노려갈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백이 어느 쪽으로 둬도 판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유진 5단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두 선수의 대국은 마라톤으로 보여지네요. 황룡사 정단과 기대 7번째 대국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황룡사 정단과 기별 리어 5단의 5연승, 이제 연승을 막기 위해 한국의 오유진 5단이 출전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투톱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오유진 5단도 찔러가네요. 네, 일단 주도권을 드디어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그쪽도 괜찮네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 자연히 한 칸을 띄워서 이쪽에 공격권을 가져가는데 흙이 이쪽으로 나가봤자 백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백의 모양이 있으니까 흙이 아주 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도 지켜야 되고 여기도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밀고 여기를 늘고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나와 끊겼을 때 딱 보시기에도 하나, 둘, 셋, 네 수인데 이 세 수이다 보니까 흙은 수상전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수로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마늘모 둔수가 지금 리어 선수가 만약에 이바둑을 친다면 네. 가장 좀 큰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느슨한 수입니다. 지금 뒤늦게. 준비를 했군요. 뒤늦게 두나요? 네. 뒤늦게 드는 거는 뭐 약간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받는 것도 좋은 결과가 없고 이쪽에 두는 것도 끊기면 나쁘다 보니까 네. 제3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차단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쪽이요. 뭐 바꿔치기 하겠죠. 네, 호구치고 놓서 지금 약간 궁한 선택입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꿔치기 하기엔 조금 아쉽고요. 네, 조금 강하게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좀 둔다라고 하면 보통 이쪽을 이제 두고 여기를 둔 다음에 네. 나와서 두던지 이쪽을 이제 붙이는 것도 일종의 맥입니다. 한 점을 그냥 잡으면요. 잡으면은 결국에 백의 목적은 이쪽을 끊기만 하면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아주 좋으니까 백이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이 전투형들은 중앙을 장악당하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잔잔하게 좀 잘게 썰어지면은 흰바둑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은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좀 무난한 선택이고 네. 또 하나는 역시 그냥 이쪽을 두고 흙이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도 역시 뭐 백이 그럭저럭 주도권을 잡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지럽히는 쪽과 정리하는 네. 쪽에 싸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리의 달인 오유진이죠. 이 바둑의 어떤 형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구한 쪽이 어쨌든 나쁜 거예요. 근데 변화를 구하지 않고 느긋하게 둔다. 그러면은 어쨌든 유리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뭐 백은 아래쪽에 단단하게 벽을 만들어 놓은 게 뭐 아주 지금까지는 앞으로 벌어진 전투에서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 전적은 2대 2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무게감에 있어서는 네. 오유진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최근에 단체전이나 네. 뭐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거뒀고 이 오유진 선수도 어제 김다영 선수가 이제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나도 예전에 그랬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무대를 이제 뛴 한 2, 3년간은 오유진 선수도 성적이 좋지 않았고 네. 뭐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3년 차가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이제 잘 나왔죠. 일단 작년 2연승을 했던 리어 네. 5단의 연승을 맡기도 했고요. 또 우리 오유진 선수가 2016년 국룡삼병성배에서 우승을 할 때 또 리어 5단 1조를 해줬어요. 네. 준결승에서의 네. 그것도 반집 승리로 결승에 이름을 올리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손님이었던 건데 네. 네, 한 번 더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이 바둑을 두다 보면은 나에게 실력은 진짜 엇비슷한데 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둑을 두다 보면. 일단 오유진 5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붙여오는 것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둑에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 바둑을 잘 두려면 일단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눈치요. 자기 생각만 하고 두면은 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수를 자기 입장에서만 읽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수만 보이면 상대는 거꾸로 그 수를 다르게 두겠죠.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또 그런 훈련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두다 보면은 결국은 내 생각만 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붙이는 변화를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는 상대 모양에 먼저 붙이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그런 수가 되죠. 요즘에는 이게 참 이게 뭐 저도 옛날 때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에 봐도 성적을 내는 프로기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끊임없이 쏟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공격만 잘해도 돼, 뭐 수비만 잘해도 돼, 뭐 계산만 뛰어나도 돼, 다른 건 조금 못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는데 네. 요즘은 뭐 전 과목 올해 받지 않으면 낄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죠. 일단 뭐 만능이 되어야 네.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붙인 수가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처리 잘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있겠네요. 결국 목적이 백이 두는 목적은 여기였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백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백의 입장에 가장 확실하게 두는 게 여기 끼어서 두는 게 가장 확실하네요. 끊어버리면은 이 한 점을 버리지만 이 한 점을 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목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제일 뭐 백은 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한 점을 버린 게 좀 아쉽죠. 눌러갔고요. 바꿔치기인 거죠. 네. 흑도 호구 자리로 젖혀둘까요? 근데 호구는 백이 좀 편해지는 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여기 끊고 나올 때 단수 쳐도 여기 더 나갈 수가 없죠. 네. 단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흙이 약하고 이것까지 살아가는 형태가 돼서 이거는 흙이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젖혀가는 것도 역시 끊는 그렇죠. 수가 네. 있는 거네요. 네, 비슷하죠. 네. 결국은 이제 느는 형태인데 네. 이렇게 바꿔치기가 네. 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늘고 두면은 나는 공격하겠다 뭐 이런 확실한 선언이고 그냥 뛰거나 그러면은 백이 흙이 여기 반대로 두게 되는데요. 여기 그냥 천천히 다시 가자,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민 거군요. 그렇네요. 싫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싫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두 점을 제압을 한다고 하면. 네, 이쪽을 늘거나 여기 둬서 네. 난 너하고 친하기 싫어 그런 거죠. 네. 리어 선수 입장에서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판이나 이겨갔으니. 네, 네, 역시 그러네요. 역시 그렇군요. 이 젖히는 수도 네. 두 점을 제압할 수 있는 거군요. 확실한 제압은 아닌데 여기 두게 되면은 끊는 수가 생기죠. 여기 둬도 두면은 끊어지니까 흙은 받아야 됩니다. 이쪽을. 근데 백이 연결하면은 넘어가는데 이거는 백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네, 이쪽을 탁 넘어가니까 이 모양만 깨진 꼴이 되죠. 네. 그럼 뒤로 받아야 되나요? 네, 거의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둔 다음에 결국은 흙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어도 여기를 두게 되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면은 하나, 둘, 셋, 넷인데 흙이 하나, 둘, 셋수니까 네. 네. 흙은 둔 이상은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여기까지 그냥 지키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를 지금 방치하고 두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오유진 선수는 굉장히 좀 무한한, 네,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난 널 몰라 지금 뭐 이런 식의 대꾸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도 앞서 그 중앙 흑한 점을 네. 차단을 해가려고 했는데 이 정도가 돼도 차단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이거, 네, 리어 선수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쪽의 모양을 지금 깨면서 두는 거라. 자, 밀어갔습니다. 이 수는 좀 예상 바뀐데요. 굉장한 악수예요, 지금. 네, 갑자기 긴장감이, 네, 왜냐면, 먼저 갈 시간이 네, 굉장한 악수예요. 이거 2선을 두는 거는 우리 흔히 2선을 패망선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은 한 집밖에 안 생기는데 이쪽을 다 뺏기면은 이거는 굉장히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지금 그걸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여기 두려고 하는 건데, 네, 가면은 어떻게 되죠? 네, 아까처럼 끊는 것은 역시 뭐 이거는 흙이 잡히는데요. 네. 하지만 흙이 넘어갔을 때 이 백이 여기 있는 것까지는 선수가 뭐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또 밉니까? 야, 이거는 좀 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흔히 얘기하면 이제 도로에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이 이제 높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나홀로 역주행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막상 그 좌상의 두 점을 살리고 넘어가는 형태라면 흙도 좌측에만 좀 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괜찮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좀 그런 정도는 아닌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정도라면은 이거는 여기 이제 집은 생기지만 네. 네, 이쪽의 모양이 다 깨지고 이것이 뭐 크게 지금 중요한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살아온다고 해도요. 네. 자, 갑자기 지금 이거는 지금 오유진 선수가 다 밀어가니까 리어 선수가 딱 멈추지 않습니까? 네. 얘가 왜 이러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넣으면 도대체 어디 두려고 하는 거지? 설마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수가 있나? 지금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뒤쪽에 글쎄요, 백의 입장에서 좀 다른 수가 있어야 될 듯한데요. 너무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안 넘겨주려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쪽을 뺏기면은 글쎄요. 네. 네. 뭐 선수니까 일단 네. 해두고 싶기는 하고요. 네. 아예 중앙부터 네. 가는 거는 어떨까요? 넘어가지를 않고. 이쪽이요. 뭐 네. 이런 데 공격을. 네. 근데 끊는 약점이 생겨서 이것도 있고 막히거나 이런 데 붙이게 되면 넘어가는 수가 이제 없죠. 이게 막히니까. 결국 여기 이어야 되는데 네, 흙이 여기 두면 또 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백이 더 미생마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유진 선수의 생각이 무엇인지 좀 봐야겠습니다. 넘어가는 네. 수를 일단은 결행을 시켜둡니다. 네. 아마 이거는 이제 보는 세대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태이고, 이 선은 해망선이라고. 네, 아주 네. 그냥 전통적인 우리 옛날식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둘 수가 없는 내가 봐도 지면 졌지 이렇게 못 둔다. 이제 그런 전통적인 뭐 생각이 뜻한데 네. 또 오유진 선수는 알파고 세대 아니겠어요? 뭐 이걸로 유리하면 혹은 선수를 잡았다라고 하면 네. 뭐 오유진 선수가 그 좌하 부근의 두터움을 네. 집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다 살려두고 넘어가는 네. 방법으로 집으로 네. 괜찮다고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오유진 선수가 이제 상당히 그 아주 좀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이게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그, 어떤 고집이 있나요? 그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나 어떤 바둑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만의 딱 그 관이 있거든요. 네, 프로 기사에겐 네. 중요하죠. 그럼요. 네. 여튼 그런 충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바둑의 관과 이 오유진 선수가 보는 바둑의 관이 네. 거의 뭐 지금 극과 극인 거죠, 지금. 네. 앞서 그 네. 이세돌 구단과 이창원 구단의 그런 네. 기풍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 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유진 선수가 맞겠죠. 네. 제가 뭐 당연히 틀려야죠. 네. 죄송하지만 네,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둬야 그럼요. 하니까 네. 네, 저도 제가 오유진 틀린 선수 걸로, 쪽으로 네, 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얹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맞으면 안 돼요, 지금. 네. 이 선으로 넘어가는 네. 게 좀 탐탁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집 계산을 균형을 네.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저도 어울림 네. 바둑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망연자실에 있어서 네.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러고 네. 거의 뭐 네. 우리 옛날에 그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의 어떤 그런 그렇게 써 있댔잖아요. 네. 20대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요즘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대책이 없다. 네. 이해를 못 하겠다. 3,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오유진 선수의 그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3,000년의 차이는 아니시니까요. 네, 금방 적응되지 네.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정리하려는 자와 네네. 좀 어지럽히는 자의 네.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정리 잘 된 것 같거든요. 네. 자. 리어 오단이 공격할 만한 대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도 제가 어떤 해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스스로 멘붕이 와서 네. 어쨌든 네.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집이에요. 집으로 10집입니다. 그럼 보통 이게 지켰으니까 한 15집 보면은 25인데 100은 이제 25 원절이죠. 네. 100이 여기는 이제 거의 선수가 된다고 봐야 돼요. 워낙 맛도 나쁘고 수도 많이 나는 곳이니까요. 네, 거의 그냥 받았다고 이제 가정해야 됩니다. 네. 그럼 18집 정도 나네요. 그럼 이쪽이 아래쪽이 10집, 10집이니까 이제 38집. 대략 40집 정도. 네. 뭐 그러고 보니까 또 100도 나쁜 게 아니군요. 네. 역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보는 관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는 관은 어떤 전통적인 관은 모양으로 판단합니다. 네. 돌이 2선으로 가거나 뭐 빈 생각은 나쁘다. 이게 아주 그냥 그런 전통 관인데 오유진 선수가 보는 바둑의 관은 일종의 이제 박영훈 선수와 이창호 라인인 거죠. 예, 모양은 나중 문제고 네. 이 계산으로 숫자로 바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 세대에 나온 겁니다. 또 네. 찔러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쪽의 약점을 지금 집요하게 노리고 있죠. 하나, 두 개 약점을 노리고 있으니까 가운데를 통과만 하면은 네. 맛보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금방 적응되셨군요. 아, 네. 제가 마우스를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네, 받았습니다. 네. 어제 김다영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이득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근데 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불안하다. 왜냐면 제가 하도 많이 그런 걸 해봐서 대마 살고 난 이후에요. 네, 그러니까 큰 득을 보고 야 바둑을 이제 내가 무조건 이겼다 이럴 때 방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서 네. 저는
김당수가 제발 나처럼 방심하지 않기를 네, 바랬는데 역시 여지없이 딱 방심을 하더라고요. 김당수 선수가. 근데 이제 해설할 때도 이 오유진 선수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닌데 네, 이럴 때 예전에는 너무 당황을 많이 했는데 뭐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자, 리어 우단도 좌측의 흙을 보강시켜 두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우측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오하를 패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지금 일단 패를 거는 게 가장 좀 강공책이고 이쪽을 받는 건 제일 좀 온건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우상 쪽에 네. 삼선으로 두는 수가 큰 자리는 아닌 건가요? 지금 둘 수는 있지만 그 여기의 모양을 집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백이 살아있는 곳이라 흙이 아무리 둬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네. 어쨌든 여기는 흙이 두면 둘수록 여기는 패를 결국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약한 돌이 있는 쪽으로 지켜라라는 건데 같은 값이면. 예. 근데 오유진 선수 여기 두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도 제가 틀려서. 네. 지금 네. 붙여서 물어보네요. 네. 지금은 흙이 받아주면 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여다봐서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을. 네. 이쪽을 받으면은 여기 이어야 되는데 네. 예, 잘라서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백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뭐 그렇진 않은데 비상수단이 항상 있는 거죠. 이쪽이 설령 끊긴다고 해도 네. 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만 둬도 한 집이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뭐 날일자로 달려서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 자, 오히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의 의도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흙이 받아줄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흙은 여기를 받기보다는 이쪽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여길 두기보다는 이쪽을 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여길 두는 게 일종의 이제 하나 복선 하나 깔고 가는 것도 있는데 이 리어 선수가 얌전하게 두진 않는 형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두게 되면은 이제 패를 걸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팩감이 네. 좌상 부분에 그렇죠. 좀 나올까요? 끊는 수라든지 뭐 이런 팩감이 이쪽이 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리어 선수 다음 수를 좀 봐야겠습니다. 리어 선수도 이제 6판째 아닙니까? 그럼 이제 3일 연속 이제 대국이 되는 거죠. 대회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5일까지 이제 5일 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체력적으로 조금씩 힘들 때가 왔어요, 이제. 오늘도 역시 오전에 대국을 네. 한 판 치렀고요. 네. 네, 왕징희 선수와의 대국이었는데 그동안의 대국보다는 좀 빨리 끝난 편이었어요. 네.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요. 일단 이 컨디션 좋을 때는 뭐 이 컨디션 그게 흐름이 좋을 때는 어떻게 둬도 이깁니다. 그 상대가 그 기가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는 한 그 아주 기가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려면은 역시 좀 상당한 실력과 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게 잘 나가는 멤버가 딱 두게 되면 일단 앉는 순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뭔가 이게 묵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오유진 선수가 어떤 실력도 있고요. 이런 상대가 이제 강한 기를 좀 견뎌낼 만한 네, 그런 좀 배짱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서
재패를 한 적이 네. 있었으니까요. 네. 작년에도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바둑 부문에서 의진 네. 선수를 누르고 또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 오유진 선수가 이제 최정 선수보다 좀 이제 성적이 좀 낮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작년에 물론 최정 선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오유진 선수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죠. 올해도 11승 8패 네. 조금 저조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11승 중에 조한승 구단에게도 아, 예선에서 네.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여자 선수들도 이제 아주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그냥 여자들 중에 내가 잘 둔다 이런 목표로 삼는 기사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누구하고 두더라도 정말 당당하게 승부를 펼치겠다 이렇게 목표로 삼는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실력도 많이 올라가죠. 일단 리어 선수가 좀처럼 착점을 못하고 있네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게 100이 이렇게 넘어간 게 굉장히 현실적인 네. 갑자기 급칭찬 모드로 좀 바뀌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인 판에 어떤 이 변화폭을 확 줄이는 데는 굉장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친수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간을 들인다는 네. 것은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네. 흑의 의견이 보이는데요. 네. 이제 판이 단순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리어 선수가. 그러면 장기전을 각오해야 되는데 네. 장기전 가면 두 리어 번이나 선수, 당했으니까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슬슬 또 몸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단기전에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받아주는 순간은 결국 이 작전의 주도권이 이제 100에게 넘어간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단기전으로 가려면 결국 손을 빼고 여기 둬야 되고 패를 통해서 설령 패를 진다고 해도 이쪽으로 다가가서 이 돌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승부를 짧게 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중앙입니까? 네, 중앙 씌우나요? 네. 중앙은 왜 두었을까요, 지금? 일단은 네, 뭐 집으로 네,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우상 쪽에 좀 네. 넓다고 봤나요? 지금 이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여기를 역시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늘고 변화를 어렵게 간다는 얘기는 100% 이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패를 만약에 하던 말던 설령 진다고 해도 여기를 두게 되는데 나갈 때 통로가 여기다 이거죠. 네. 여기를 딱 막고 있어야지만 네. 이 백이 나가는 길이 딱 막혀있고 이쪽 공간이 확 넓어집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거길 두나요? 지금 제가 넘겨준다는데요. 지금 제가- 뭐 이겼습니다인가요? 네. 이렇게 두텁게 네.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게요. 그건 이겼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오늘 깜짝 놀라는 진행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흑이 패를 이겼을 때 이 수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패를 걸고 흑이 이길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돌이 와 있는 거는 완전 공배가 됩니다. 이렇게 두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나는 절대 패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요. 난 절대 패를 못 이긴다. 그거 외에는 여기 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상대가 걸지도 않은 패를 미리 질 거라고 지금 질 걸 예상하고 둘 리는 없는데요. 네. 오늘 리어 선수의 이 발상의 폭이 어렵네요.
중앙을 계속 네.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자리들도 네.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지금은 뭐 흙이 무조건 다 막아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백이 나가면요? 네, 양보해야죠. 아, 네. 뚫고 결국은 여기 와야 됩니다. 결국엔. 근데 이거는 백이 워낙 차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리어 선수도 어쩌면은 리어 선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둑을 보는 관이 이 계산형이 있고 이 감각형이 있는데 감각형들은 모양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네. 백의 이런 발성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바둑이 좋다라고 아주 마음을 푹 놓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유진 선수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이렇게 둘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리어 선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기도 그러고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상변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안 되고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둘 리가 없거든요. 이제는 한쪽 방향밖에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백이 흙이 공배 여기 하나 공배둬서 백이 여기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이거 공배둬서 여기 지금 버린 거죠. 여기가 갑자기 허옇게 변했습니다. 네. 아, 리어 5단이 중앙을 정말 좋아하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이쪽에 우측에 어떤 뭔가 싸움을 걸 때 이게 중앙을 장악하는 게 유리하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이 전투형들은 중앙을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중앙을 차지해놓고 싸울 때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마음이 너무 편한 겁니다. 네. 자, 이제는 포인트가 우측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리어 5단이 공격을 준비 중일 텐데요. 자, 오유진 5단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